자, 합의 봅시다. 33번, 167페이지에 합의. 합의는 초합이라고 그랬죠? 너무 큰가요? 괜찮아요? 목소리가, 마이크 소리 어때요? 괜찮아요? 자, 합의 틀린 것. 자, 1번. 합의는 수인이 조합입니다. 조합체를 이루어 물건을 소유하는 공동 소유 형태입니다. 조합. 2번. 합유자는 전원의 동의 없이는 합의물 지분 처분할 수 없다죠. 합유 지분은 전원 동의죠. 지분 처분할 수 없다. 답이 2. 3번. 합유물의 보존행위는 각자 할 수 있습니다. 합유물 보존은 각자 할 수 있다. 4번. 합유자는 초합이 존속하는 한 합의물 분할 청구 못하죠? 할 수가 없다. 자, 5번도 자주 나와. 합유는 상속이 안 돼요. 합유자 중 일부가 사망한 경우 합유자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상속 안 된다. 사망한 합유자의 상속인은 합유자의 시위를 승계하지 못한다는 게 바로 상속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상속도 포괄승계잖아요. 상속하지를 못한다. 자, 34. 총유 갑니다. 총유는 이제 종중, 문중이죠. 자, 1번.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은 사원총의 결의에 의해서 할 수 있습니다. 사원총의 결의. 2번. 총유물에 관한 사원의 권리는 사원의 지위를 상실하면 함께 상실됩니다. 다음 3번. 4번 묶어서 정리하고요. 3번. 총유재산에 관한 소송입니다. 자, 소송은 법인 아닌 사단, 즉 교회 명의로 사원청에 결의 거쳐 할 수 있습니다. 교회 명의로 해야 돼요. 또는 4번. 총유재산에 대한 소송은 법인 아닌 사단의 구성은 전원입니다. 전원이 당사자가 되어 필수적 공동소송 형태로 할 수 있어요. 이 두 개는 기억해야 됩니다. 자, 교회나 종중. 이 사람들은, 자, 이 교회 종중 명의로 소송하든지 아니면 구성은 전원 명의로 소송해요. 전원 명의. 자, 전원 명의 하는 것을 필수적 공동소송이라 그래. 필수적으로 공동이 돼야 된다. 공동소송이죠. 이렇게 해야지 개인 명의는 안 됩니다. 교회 만약에 교인이 1000명이다. 이 1000명 개인 명의로는 안 돼요. 즉 목사 명의로는 소송 못합니다. 이렇게 교회 명의로 하든지 전원 명의로 해야지 개인 명의로는 안 돼요. 그게 이제 답 5번입니다. 총유재산에 관한 소송은 법인 아닌 사단의 동그라미 대표자 즉 종중 대표자나 교회 목사 명의로 사원청에 결의 거쳐 할 수는 없다. 5번 잘 기억해야 돼요. 3번, 4번과 같이 소송해야지 5번과 같이 대표자 명의로는 할 수가 없다. 자, 35로 갑니다. 1번. 부동산에 관한 과반수 지분 가지는 자. 과반수죠? 과반수는 관리행위 할 수 있죠. 다른 공유자의 협의가 없더라도 과반수니까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단독으로 결정할 수가 있다. 답 나왔네요. 공유물 관리행위는 과반수가 할 수 있습니다. 2번. 공유물 분할 방법은 자유입니다. 자유 분할. 공유물을 공유자 중 1인 단독 소유를 하고 그로 하여금 다른 공유자에게 그 가격을 배상 방법도 허용된다. 이런 뜻이죠. 공유물 분할할 때 자유예요. 자, 만약에 A하고 B가 2분의 1 가지고 있다. 이렇게 현물 분할하는 게 원칙인데 꼭 현물 분할하지 않고 A가 이게 만약에 1억이다. 1억이라면 A가 이 물건 자기가 다 가지고 5천만 원을 돈으로
돈을 5천만 원 B한테 주면 되죠. 이렇게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가격 배상 방법도 허용됩니다. 3번 공유물에 대한 소수지분권자는, 소수지분권자라는 것은 과반수가 안 되는 사람을 소수라 그래요. 소수지분권자는 그 공유물을 배타적으로 점유하는 다른 소수지분권자를 상대로 자신에게 공유물 인도 청구할 수 있다가 아니라 없다. 요 3번 지분은 굉장히 자주 나와요. 반환 청구할 수는 없다. 4번 합유자가 사망했습니다. 특별한 사정에 의한 합유는 상속 안 된다 그랬죠. 그 상속인은 합유 지분을 상속하지 못한다. 합유는 상속 못해요. 합유 지분 상속하지 못한다. 자, 5번 법인 아닌 사단의 실질을 가진 교회가 사실상 분열 안 됩니다. 사실상 분열할 수는 없다. 조심해야 됩니다. 사실상 분열은 안 되고 탈퇴는 가능해요. 구별 잘해야 됩니다. 교회는 총륜이니까 분열할 수 없다. 분열 안 되고 탈퇴만 가능해요. 자, 밑에 해설서 5번 와보세요. 사실상 분열 안 됩니다. 자, 5번 밑에 교회 분열은 안 됩니다. 교회 분열은 X입니다. 교회 분열은 X고 즉 다음 줄거세요. 일부 교인들이 탈퇴를 하여 그 교회 교인으로서 지위를 상실하게 되면 종전교회 재산은 그 교회에 소속된 동그라미 잔존교인들의 총류로 귀속함이 원칙이다. 이걸 기억하세요. 자, 이런 얘기입니다. 탈퇴는 가능합니다. 자, 이 교회가 A 교회가 각 목사파로 막 싸움이 일어났어요. 그랬을 때 분열은 안 됩니다. 그럼 가파가 탈퇴하게 됩니다. 가파가 탈퇴해요. 탈퇴하게 되면 그러면 이 종전 A 교회 종전교회 재산은 자, 이 사람 돈 10원도 못 가져나와 잔존교인들의 총류입니다. 남아있는 잔존교인들의 총류입니다. 이 탈퇴한 사람은 10원도 없다는 거예요. 자, 이 둘이 총류하는 게 아니야. 둘이 총류하는 게 아니고 남아있는 교인들의 총류가 됩니다. 그거 잘해야 돼요. 탈퇴한 사람은 10원도 못 가져나와. 이해되겠어요? 다시 읽어보면 5번. 일부 교인들이 교회를 탈퇴하여 그 교회 교인으로서 지위를 상실하게 되면 남아있는 종전교회 재산은 그 교회에 속된 잔존 남아있는 교인들의 총류로 귀속됨이 원칙이다. 정리됐어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 두 번째 예외입니다. 자, 예외적으로 이 탈퇴한 교인들이 너무 많이 탈퇴했어요. 이 탈퇴 교인들이 3분의 이상 교단을 탈퇴합니다. 3분의 이상 교인을 탈퇴하면 3분의 이상이 탈퇴하니까 이거는 탈퇴한 교인들의 총류가 됩니다. 그걸 잘해야 돼. 원칙은 잔존 교인들의 총류. 예외적으로 3분의 이상이 탈퇴하면 탈퇴한 교인들의 총류지 남아있는 교인들하고 탈퇴한 교인들이 같이 총류가 되는 건 아닙니다. 얼굴도 보는 사람이 아니에요. 밑에 나옵니다. 또 다만 잘라주고 다만 교회의 소속 교단 탈퇴 내지 소속 교단 변경을 위한 결의요건 줄거세요. 의결권을 가진 교인 3분 이상 찬성, 3분 이상 찬성으로 갖추어 교회가 소속 교단을 탈퇴하거나 다른 교단으로 변경된 경우는 탈퇴한 교회 소속 교인들의 총류로 속한다. 이해됐습니까? 구별 잘하세요. 교회를 탈퇴하면 원칙은 재산 누구 거라고? 남아있는 잔존 교인들의 교회 총류입니다. 예외적으로 3분의 이상이 탈퇴하면 탈퇴한 교인들의 총류에 속합니다. 둘이 합해서 되는 게 아니야. 잘라야 돼. 그렇게 기억하고. 자, 36번입니다. 공동소유 마지막. 옳은 것만 묶은 것. 잘 기억.
법인 아닌 사단인 종중이나 교회가 그 총유재산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소송하는 경우는 어떻게 하라 그랬죠? 법인 명의로 하거나 전원 명의로 해야죠. 개인 명의 안 된다 그랬죠. 하는 경우 각 사원이 단독으로 할 수는 있다가 아니라 없다. 잘 기억해야 돼. 교회나 종중의 소송은 개인 명의로 할 수는 없다. 니은 합유자는 전원 동의 없이는 합유물의 지분 처분하지를 못합니다. 못한다. 정확하고. 이것 제3자가 공유물을 무단으로 사용하네요. 제3자가 사용하죠. 그럼 공유자 1위는 물권적 청구권, 1위는 공유자 전원을 위해서 제3자에게 부당이득 전부 청구하는 게 아니라 지분 비율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가 있다. 부당이득은 지분 비율로 하라 그래서 지분 비율. 자, 밑에 그 해설서 잠깐 와보세요. 해설서 디귿 워낙 중요해. 디귿 그냥 읽어 나갑니다. 디귿 제3자가 공유물을 불법으로 점거하는 경우 때는 공유물의 명도는 보존행위로서 지분 과반수에 미달하는 공유자라 하더라도 공유물 전부나 인도 정관 있지만 줄거세요. 제3자의 불법 침탈에 대한 동그라미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지분법인회에서 권리를 행사해야 됩니다. 항상 부당이득 반환 청구나 손해배상 청구는 지분 비율로 해야 돼. 지분 비율. 자, 리얼 올라갑니다. 리얼. 공유물에 대한 사용수익 관리에 관한 특약이 있어. 특약. 공유자의 변경이 있고 특약을 변경할 만한 사정이 있다면 특약 변경하면 되겠죠? 공유자 지분 과반수 결정으로 기존 특약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있다. 정확해요. 니은 합유물 처분하려면 어떻게 하죠? 합유 물건 처분은 전원 동의죠. 과반수 동의가 안 되고 전원 동의, 합유자 전원 동의가 있어야 처분할 수가 있습니다. 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소유권을 마치고 용익 물건 갑니다. 자, 용익 물건은 무슨 권이 있죠? 용익 물건은 세 가지: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자, 지상권은 객체가 타인의 토지, 지역권도 타인의 토지인데 성역지가 객체죠. 전세권은 타인의 토지나 건물입니다. 객체. 그리고 용익물권 일부도 가능하죠. 자, 지역 일부도 가능합니다. 일부도 가능하다. 자, 지상권의 개념은 보고 이제 지나가겠습니다. 자, 개념만 98페이지. 98페이지 요약집 맨 위에 제5장. 자, 용익물권 특징. 용익물권 1. 용익물권은 토지나 건물 등 부동산만 객체입니다. 2. 용익물권은 부동산 일부에도 성립할 수 있어요. 일부 등기할 때는 도면 첨부해야죠. 3. 용익물권은 소멸시효 20년 걸립니다. 20년. 자, 279조. 지상권의 내용은 알아야 되겠죠. 지상권자는 타인의 토지, 남의 땅에다가 세 가지 건물, 공작물,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다. 타인의 토지 사용권입니다. 거기 뭐 치료 지급한다 이런 말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지상권은 무상이 원칙입니다. 지역권도 원칙은 무상 지역권이 원칙이고, 전세권은 당연히 전세금 지급해야 되니까 유상 전세권이죠. 지상권은 남의 땅 사용권이야.
자, 갑이 땅 주인 지상권 설정해 줄 사람, 우리 땅 빌리던 지상권자 될 사람이죠. 지상권자가 땅 주인한테 땅 좀 지상권 설정해 주세요. 예, 알았습니다. 라고 둘이 지상권 설정 계약을 체결하고 지상권자 앞으로 지상권 설정 등기하면 이제 지상권 취득하죠. 그럼 이제 등기부에 월구에 자, 이 땅 등기부 월구죠. 월구에다가 이제 뭐 1순위면 1순위, 2순위면 2순위 지상권 설정 설정 계약한 날짜 뭐 2023년 뭐 2월 1일 설정 계약. 그다음에 목적하고 범위 적죠. 지상권 설정 목적과 범위. 목적은 여기다 땅 빌려 가지고 자, 그러면 나무 심었다. 수목 소유 목적. 건물 지었다. 건물 소유 목적. 공작물 소유 목적이죠. 전봇대, 연못, 지하철 이런 거. 그래서 수건공 소유할 목적. 그럼 여기 목적이 정답 말이야. 수목 소유, 건물 소유, 공작물 소유. 범위는 자, 이 땅을 전부 빌리면 전부. 일부라면 일부 이렇게 되죠. 일부 전부죠. 일부일 때는 이제 도면 첨부하는 거죠. 다음 지상권자 이름 지상권자 을 이렇게 딱 등기하면 이제 지상권 취득했죠. 지로는 안 줘도 됩니다. 무상의 원칙. 자, 지상권 그러니까 남의 땅을 빌려서 사용하는 권리입니다. 땅 사용권이죠. 그러면 이제 갑은 땅 빌려준 사람은 자, 처분권만 가지고 있고 지상권자는 사용 수익권을 가지는 거죠. 소유권을 나누어 가지고 처분권은 땅 주인이 가지고 사용 수익은 이제 을이 가지는 거죠. 이게 지상권. 자, 지상권은 반드시 등기해야 됩니다. 자, 그럼 문제 가보죠. 자, 문제 가보겠습니다. 자, 1번 지상권에서 틀린 것. 자, 1. 지상권자는 반대 특약이 없는 한 유익비 상환 청구할 수는 있다고 해석함이 일반적입니다. 예. 이거 조심할 게 이제 지상권하고 땅권은 당연히 유익비 상환 청구권이 있어요. 근데 지상권자는 필요비 상환 청구권은 없습니다. 유익비는 상환 청구할 수 있는데 필요비는 자기가 부담해야 돼. 필수적인 비용은 지상권자가 부담해. 왜냐하면 지상권자가 땅을 배타적으로 사용하니까 필요비는 사용하는 사람이 부담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상권자는 유익비는 상환 청구할 수가 있다. 2번 지상권 설정 계약 당시 땅만 있으면 돼. 건물, 기타 공작물이 없더라도 지상권은 유효하게 성립할 수 있습니다. 땅 사용권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지금 이 위에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도 지상권 설정 등기할 수 있어요. 나중에 이제 등기하고 나서 나중에 여기 건물 지으면 돼요. 나중에. 그리고 또 지었다가 나중에 건물이 멸실되어도 땅만 있으면 지상권은 소멸 안 합니다. 지상권은 남의 땅 사용하는 권리지 지상물 있는 권리가 아니에요. 자, 3번 지상권의 존속기간에 영구로 약정하는 것도 허용됩니다. 예, 영구 지상권 허용된다. 4번 지상권의 설정 목적이 된 건물이 멸실되더라도 존속기간이 만료되지 않는 한 지상권은 소멸되지 않는다. 자, 지상권의 존속기간이죠. 자, 우리가 수목 소유 목적은 최단기 몇 년이죠? 최단기 보장. 지상권은 최단기 몇 년? 30년이죠. 다음에 견고한 건물은 이것도 30년이고 견고하지 않은 건물은 15년. 그리고 세 번째, 자, 수목도 건물도 아닌 기타 공작물 소유는 5년이죠. 조심해야 돼. 수목은 종류 불문하고 최단기 30년 이상 보장해야 됩니다. 그게 이제 5번 얘기예요. 종류를 정하지 않은
수목 소유 목적으로 한 지상권의 존속기간은 15년이 아니라 30년이 됩니다. 수목은 종류하고 상관이 없으면 아카시아든 소나무든 참나무든 상관없이 수목 소유 목적은 최단기 30년이 됩니다. 자, 2번은 답만 좀 보고 가겠습니다. 2번, 답 5번. 지상권자는 절대적입니다. 토지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도 지상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가 없다가 아니라 있답니다. 있다. 지상권자는 땅 주인이 못 팔아먹게 해도 지상권 양도할 수가 있다. 있다. 조심해야 돼요. 땅을 파는 게 아니야. 지상권을 파는 게 지상권. 지상권을 제3자에게 팔아먹을 수 있다는 거죠. 토지 소유자가 지상권 너 이거 지상권 팔지 말라고 해도 땅이 아니야. 땅은 남의 거니까 땅은 못 팔죠. 지상권이라는 이 권리는 얼마든지 병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다음 3번 갑니다. 지상권 틀린 것. 자, 1번. 지상권자는 지상권을 유보한 채, 유보랑 보유한 채 이 말이에요. 지상권자는 지상권은 자기가 보유한 채 지상물 소유권만 양도할 수 있어요. 왜 그래요? 지상물 소유권은 누구 거야 이거? 땅 주인 거야? 지상권자 거야? 지상권자 거잖아. 지상물, 이 건물. 이 건물은 땅만 땅 주인 거지. 지상물은 지상권자 거잖아. 지상권자니까 이거 당연히 병한테 소유권 팔아먹을 수 있죠. 당연히 자기 거니까. 자, 합쳐 이거 또 거꾸로 지상물 소유권은 자기가 유보한 채 지상권만을 양도할 수 있습니다. 2번. 지상권자는 타인에게 그 권리가 지상권이야. 지상권을 양도하거나 이때는 지상권 이전 등기 해줘야죠. 그 권리의 존속기간 내 토지를 임대해 줄 수도 있습니다. 3번. 지상권자가 2년 이상 치료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2년 이상 그러면 소멸 청구당하죠. 지상권 설정자는 지상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항상 이제 공부할 때 채무를 불이행했다. 물건은 잘못하면 이거는 소멸 청구합니다. 지상권 소멸 청구권, 전세권 소멸 청구권, 저당권 소멸 청구권이야. 근데 물건은 채권은 소멸 청구가 아니고 바로 계약 해제라는 겁니다. 계약 해제입니다. 그런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무조건 채권은 매매 계약 해제, 교환 계약 해제 이렇게 해제를 합니다. 근데 물건은 해제란 말이 없어요. 해제란 말이 없고 소멸 청구합니다. 그러면 소멸하게 돼요. 만약에 임차권 보자. 예를 들어서 임차권은 채권이니까 임차권은 자 2기죠. 2기 연체하면 계약 뭐죠? 이거는 계약을 해지하는 거죠. 계속적 계약이니까. 해지. 상가는 몇 기? 상가는 3기 연체하면 계약을 해제한단 말이에요. 지상권은 2년 연체하면 한다고 지상권 소멸 청구합니다. 그리고 개념을 잘 알아야 돼요. 물건에는 해제란 게 없고 소멸 청구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2번은 소멸 청구. 이거는 형성권이야. 소멸 청구권도 형성권, 해제권도 형성권, 해지권도 형성권이잖아. 4번. 지상권 내용의 실현이 방해당한 때는 무조건 물건 내용이 방해당했다. 그러면 물권적 청구권 떠올라야 돼요. 방해당할 때는 물권적 청구권이 생기고, 물권적 청구권 세 가지 뭐죠? 반환 청구권, 방해 배제 청구권, 방해방 청구권이 생기고, 이 물권적 청구권은 지상권 설정자에 대해서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설정자가 이제 방해하면 지상권자가 설정자에게 하는 거죠. 답은 5번이네요. 수목 소유 목적으로 하는 구분지상권 설정은 안 됩니다. 절대 구분지상권은 수목 소유 목적으로 안 되죠. 구분지상권 같은 말 뭐죠? 지하철 사용권이에요. 지하철. 자, 지중권이죠. 자, 지하철 만약에 나무 심어볼까요?
나무 심으면 지하철 사용 못 하잖아. 구분 지상권은 수목 소유는 안 됩니다. 수목 소유 목적으로는 구분 지상권 설정할 수 없다.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밑에 정답풀이 5번 보세요. 워낙 답으로 많이 나와. 구분 지상권은 건물이나 공작물 소유하기 위해서만 설정할 있고 수목 소유 목적으로는 절대 구분지상권 설정할 수가 없습니다. 구분지상권은 절대 수목 소유는 안 된다. 자, 그렇게 갑니다. 4번 답, 4번은 답만 좀 가겠어요. 4. 틀린 것 답 3번 갑니다. 워낙 답으로 많이 나오니까 이제 중요하니까 답은 해드려요. 자, 답이 땅별 지상권 설정해 준 사람이야. 설정자. 을이 지상권자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위에 지상권자가 건물을 지어가지고 건물 소유 목적으로의 지상권자야. 그럼 치료를 아까 몇 년 연체하면 소멸 청구당한다 그랬죠? 2년 연체하면 소멸 청구당하죠. 근데 을이 이제 갑한테 1년 연체했어. 1년 연체. 1년. 그럼 1년 더 연체하면 소멸 청구당한단 말이야. 1년 연체했는데 이 땅을 갑이 팔았어요. 병이 새로 소유자가 됐죠. 그리고 나서 을이 지상 또 새로운 소유자 병한테 1년 연체했어요. 합하면 2년인데 치료는 합산하는 게 아닙니다. 왜 치료는 채권이야. 사람에 대해 주는 돈이니까 물건이 아니죠. 치료. 그래서 갑한테 1년, 병한테 1년. 둘이 합하면 2년이지만 병한테 1년밖에 안 됐잖아요. 아직 이 사람은 소멸 청구 못합니다. 자, 치료는 합하는 게 아닙니다. 합산 안 해요. 새로운 소유자에게 2년이 되어야 소멸 청구 당합니다. 답이 3 보세요. 3. 지상권자의 치료 지급 연체가 토지 소유권에 주는 거 양도 전후에 걸쳐 이루어지는 경우 양도 1년 안 됩니다. 양도 전후를 합산하여 2년의 치료가 연체되면 토지 양수인은 소멸 청구할 수 있다가 아니라 없다 그런 점을 조심을 해야 됩니다. 답이 3. 자, 5번 다음 지상권에서 틀린 것. 자, 답이 1번인데요. 자, 치료 연체 앞에 살짝 적어 몇 년 연체? 2년 연체로 치료 2년 연체로 지상권 소멸 청구당한 자는 잘못했잖아. 잘못했으니까 지상물매 청구할 수가 없다 이겁니다. 조금 더 나오겠지만 치료 연체한 사람은 지상물 사라고 못해요. 지상물 매청권 이거죠. 자, 을이 이제 지상권자인데 이에 지상물 소유자입니다. 근데 지상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돼요. 존속기간이 예컨대 뭐 30년 했다. 30년이 만료되면 1차로 지상권자가 계약갱신 청구합니다. 계약 좀 갱신 좀 해주세요 라고 갱신 청구했다가 거절당하면 2차로 지상물 매청구하는 거예요. 지상물 매청구는 존속기간이 만료됐을 때 하는 것이지 이와 같이 2년 연체당해가지고 소멸 청구당한 경우 이때는 이 지상물 매청구를 못합니다. 자, 그 점 조심해야 돼요. 밑에 정답풀이 보세요. 워낙 중요합니다. 정답풀이 1. 민법 238조에 줄거세요. 지상권이 소멸한 경우에 하는 거야. 소멸한 경우란 존속기간이 만료된 경우만 의미하므로 심표. 치료 연체료 지상권 소멸 청구당한 자는 지상을 매 청구할 수가 없다 자주 나와요. 답이 1. 자, 2번 올라갑니다. 지상권이 소멸한 경우 지상권 설정자가 즉 땅 주인 갑이 지상권자의 갱신 청구를 거절하게 되면 지상권자는 토지 상의 지상권자의 소유 건물을 토지 소유자에게 매수 청구할 수가 있다. 3번 지상권자가 2년 이상 조금 전에 나왔죠? 2년 이상 치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는 지상권 설정자는 지상권 소멸 청구할 수가
있다. 이거는 땅 주인이 하는 거죠. 4번 토지 소유자는 에게는 지상권자의 토지 사용을 방해해서는 안 되는 소극적인 인용 의무가 있습니다. 5번 지상권의 포기는 법률행위잖아. 의사표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 변동이므로 포기로 인한 지상권 소멸은 등기하죠. 이를 등기해야 그 효력이 생깁니다. 자, 다음 7번으로 갑니다. 지상권 틀린 것. 1번 지상권이 존속기간 만료로 소멸한 경우, 존속기간 만료했죠. 1차로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이 현존하고 있으면 지상권자는 1차로 뭐 할 수 있죠. 계약갱신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그리고 지상권 설정자는 이를 거절할 수 있다. 2번 토지 소유자는 법정 지상권이 성립한 후에 정축된 건물 부분에 대해서도 철거를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없다. 3번 저당권의 담보가치를 확보하기 위하여 지상권을 취득한 경우 제3자가 지상권의 목적인 토지 위에 건물을 축조한 때는 지상권자는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상권은 물권적 청구권으로 건물 철거 청구, 토지 인도 청구할 수 있다. 답이 4번 좀 조심하고 4번 저당권의 담보 가치가 포인트입니다. 담보 가치를 확보하기 위하여 지상권을 취득한 경우. 자, 중요 표시하고 원래 이제 지상권은 용익 물권이에요. 지상권은 사용 수익하기 위해서 용익 지상권이야. 이 원칙인데 그 예외라는 거죠. 담보 예외적으로 담보 지상권이라는 걸 사용하는 경우가 가끔 나와. 은행입니다, 이거. 자, 담보 지상권 이겁니다. 여기가 나대지예요. 자, 이 땅을 은행에 제표로 합니다. 은행에 제표로 하면 은행이 이제 자, 여기다 땅에다가 돈 1억을 빌려주면서 저당권을 취득해. 은행이 저당권을 이제 이 사람 저당권 설정자, 은행이 저당권자죠. 그럼 나중에 여기다가 위에 건물을 이렇게 지어버리면요, 건물을 지면 이 담보 가치가 하락이 된단 말이야. 왜? 토지에 대한 저당은 건물에 안 미치니까. 담보 가치가 하락되니까 이 은행이 이 위에 건물 같은 걸 못 짓게 하려고 여기다가 또 지상권을 다시 설정합니다. 이 사람이 지상권 설정해 준 자, 은행이 지상권자가 돼. 이 사람은 이 땅을 사용하려고 지상권 하는 게 아니고 저당권하고 같이 담보 목적으로 이걸 담보 지상권이라 그래. 담보 지상권을 취득한다는 거죠. 이 사람이 이 땅 사용 안 해요. 그냥 저당권 목적이야. 이걸 담보 지상권이라 그래. 그럼 이 사람은 이 사용을 안 하니까 이 땅은 누가 사용한다고? 누가 사용한다고? 갑이 사용해요. 원래 지상권 설정해주면 이 지상권 설정해준 사람은 땅 사용권이 있다 그래서 아까 없다 그랬어. 없다 그랬죠? 이게 원칙이야. 근데 담보 지상권은 갑이 땅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사람은 자, 저당권하고 지상권 둘 다 담보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자, 이 갑이 만약에 이 갑이 땅을 사용한다. 아니면 남한테 빌려줘 가지고 A가 땅을 사용한다. 그러면 이 사람은 용익권 당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왜? 사용 수익권이 없으니까. 그 점을 좀 조심하라는 거야. 갑니다. 4번. 이렇게 됐을 때 나중에 갑이 돈을 갚았어요. 1억을 변제하면 부정성으로 저당권 소멸하죠. 그러면 담보 지상권 같이 소멸하는 거죠. 이건 담보 목적 지상권이지 사용 목적 지상권이 아니야. 그걸 담보 지상권이라고 그래요. 4번 저당권의 동그라미 쳐 담보 가치를 확보하기 위하여 지상권을 취득합니다. 담보 지상이야. 그때 담보 지상권자는 무단 점유자에 대하여 지상권 침해를 이유로 임료상당 손해배상 청구할 수는 있다가 아니라 없다. 왜? 사용 수익이
당한 게 아니니까 임료상당 손해배상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조금 어려운 질문이에요. 답이 4번. 담보지상권이 침해당해도 손해배상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다음 5번. 4번하고 5번은 같은 판례입니다. 5번. 저당권 설정자가 담보가치 하락을 막기 위해 저당권자에게 지상권을 설정해 준 거, 이게 담보지상권이야. 피담보 채권이 소멸하면 지상권도 함께 뭐 한다고? 소멸한다. 소멸한다. 잘 기억해야 돼요. 자, 오른쪽 8번도 같은 말이야. 8번도. 자, 8번 문제 보죠. 똑같은 모양의 담보지상입니다. 8번 보면 갑은 을에 대한 채권을 동그라미 쳐 담보하기 위하여 갑은 을의 갑소유, 갑자가 빠졌네. 갑소유, 갑자는 갑소유의 X 토지에 관해 저당권을 취득하였다. 소유 앞에 뭐가 빠졌다고? 갑이 빠졌어요. 갑소유의 X 토지에 관해 저당권 취득하였다. 그 후 X 토지의 담보가치를 하락을 막기 위해 을의 X 토지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배제하지 않는 지상권을 함께 취득했다. 이게 바로 담보지상이오냐. 틀린 것은, 자, 1번은 지우세요. 1번은 시험하고 상관이 없고요. 2번입니다. 2번. 갑의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면 지상권도 소멸한다. 가로 열고 부종성입니다. 부종성. 다음 2번 부종성. 3번. 제3자가 X 토지를 점유 사용하더라도 아까 했죠? 담보가치 감소로 인한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어요. 있다. 담보가치 감소는. 그런데 밑에 5번 갑니다. 5번. 3번과 5번 구별 잘 해야 돼. 5번. 제3자가 X 토지를 점유 사용하는 경우 갑은 지상권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는 있다가 아니라 없다. 답이 5. 자, 9번 가겠습니다. 분묘기지권. 자, 분묘기지권은 금년에 이제 민법에서도 한 문제 나올 거고, 자, 중개사법에도 한 문제 나올 거예요. 잘 기억합니다. 자, 분묘기지권 관습법상 물건이죠. 자, 남의 땅에다가 갑의 토지에다가 요를 분묘 이렇게 설치하면 을이 분묘, 그럼 을이 이제 분묘 이 주위에 이 분묘를 소유하고 이 주위에 빈 땅을 사용하는 권리를, 분묘는 단위가 기니까 분묘기지권이라고 그랬죠. 자, 분묘기지권 취득하는 방법이 3가지인데 그 중에 20년 지나면 뭐 한다고? 시효 취득. 이게 이제 가장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20년 시효 취득. 분묘기지권자는 치료 지급 의무 있다 없다? 치료 지급 의무 있다 없다? 있다 그랬죠? 작년 저장에 판례가 바뀌었어요. 치료를 지급해야 됩니다. 자, 하나씩 가보자. 근데 이 분묘기지권 요 안에 시신이 안치돼 있어야 됩니다. 시신이 있어야 되지 가면은 분묘기지권이 없어요. 시신이 반드시 안치돼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기존 이미 존재하는 기존 분묘만 있고, 자, 새로 분묘 설치하면 안 돼요. 새로 쌍분이든 단분이든 새로 들어가는 것은 허용 안 됩니다. 자, 1번. 분묘기지권은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자, 묘가 있으면 계속 존속합니다. 분묘가 존속하는 한 계속 존속한다. 자, 답이 2번인데 조심해야 돼요. 2번. 분묘기지권을 살짝 적어 20년 시효 취득한 경우 치료를 지급하는데 언제부터 주느냐, 이게 문제야. 토지 소유자가 토지의 사용 대가가 바로 치료야. 치료를 청구하면 취득한 때부터 치료 지급한, 이게 아니에요. 이거는 취득한 때부터가 아니고 치료 청구받은 때부터야. 치료를 청구한 때부터 지급해야 돼. 이 사람이 분묘기지권을 30년 전부터 취득했어요. 그럼 30년 전부터 주는 게 아니고 만약에 오늘 치료 달라 그러면 오늘부터 치료를 주면 됩니다.
그 점 조심해야 돼. 취득한 때부터가 아니고 치료를 청구한 때부터 지급해야 됩니다. 자, 밑에 정답풀이 보세요. 외워야 돼. 2번 그냥 읽어 나간다. 분묘기지권의 특수성 등등등을 종합하면 자 줄거세요. 두 번째 줄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한 경우 토지 소유자가 줄거세요. 토지의 사용 대가 즉 치료를 청구하면 그때부터야 치료를 청구한 때부터 치료지급 의무를 부담한다. 이건 반드시 외워야 됩니다. 분묘기지권을 시효 취득하면 치료 청구한 때부터 치료를 지급해야 됩니다. 답이 3번 암매장이나 줄이면 암장, 평장이나 또는 시신이 안장되지 않은 봉분 그런 봉분은 시신이 없죠. 이거는 분묘기지권 시효 취득할 수가 없습니다. 4. 분묘기지권은 포기의 의사표시만으로 소멸합니다. 소멸하는 것이지 점유까지 포기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거예요. 자, 5번 조심. 5번 장사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이후 2001년입니다. 이후에 설치한 분묘는 더 이상 시효 취득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장사법이 이제 2001년부터 시행됐는데 이 이후에 묘를 설치했다. 그럼 시효 취득 못해요.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2001년 이전에 묘를 쓴 사람은 20년 지나면 그러니까 시효 취득해요. 근데 장사법 시행 이후부터는 이제 시효 취득 못합니다. 장사법 시행 이후 설치한 분묘는 이제는 더 이상 시효 취득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전에는 성립하고 다음 10번 갑니다. 분묘기지권 틀린 것. 자, 답이 5번부터 먼저 가죠. 5번. 부부 중 일방이 먼저 사망하여 이미 그 분묘가 설치가 되어 분묘기지권이 발생한 경우 그 분묘기지권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그 후에 나중에 사망한 다른 일방은 단분 형태 하나 더 적어 또는 쌍분 형태든 단분이든 쌍분이든 간에 합장하여 분묘 설치할 수는 있다가 아니라 없다 새로 설치하는 것은 허용한대요. 밑에 해설서 보세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해설서 5번 부부 중 일방이 먼저 사망하여 이미 그 분묘가 설치가 되고 그 분묘기지권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그 후에 나중에 사망한 다른 일방의 합장을 위하여 쌍분 하나 더 적어 또는 단분 형태 분묘 설치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분묘가 있는데 여기에 다시 쌍분 형태든 단분 형태든 다시 시신을 설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존 분묘에만 허용되어 이미 있는 것만 새로 설치하는 것은 허용 안 됩니다. 자, 1번 올라가죠.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한다는 관서법은 자, 장사법 시행 이전입니다. 2001년도 이전에 설치된 분묘에 관해서는 현재까지도 유지되고 있다고 봐야 한다. 정확한 판례입니다. 기억 잘해야 돼요. 장사법 시행 이전에 전에 설치된 분묘는 시효 취득이 유지됩니다. 다음 이 분묘기지권은 분묘기지 자체뿐만 아니라 그 분묘의 설치 목적인 분묘의 수호 및 제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분묘기지부 주위의 공지, 공터를 포함한 지역까지 미친다. 이것도 자주 나와요. 자, 분묘기지권은 요 봉분에만 미치는 게 아니고 여기만 미치는 게 아니고 이 주위에 공터, 공지까지 미친다는 겁니다. 공터, 공지. 그래야 여기 이제 여기 자손들이 와서 이제 절도 하고 그러잖아요. 공터까지 미친다. 3번 분묘기지권을 시효 취득하는 경우 토지 소유자가
토지의 사용 대가를 청구하면 그때부터야 청구한 때부터 치료지급 의무를 부담합니다. 4번 자기 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사람이 토지를 양도하면서 분묘를 이장하겠다는 특약을 하지 않음으로써 이때도 분묘기지권 취득이에요. 분묘기지권을 취득하는 경우 이때는 좀 줄긋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줄긋해요. 이때는 분묘기지권자는 줄긋해요. 분묘기지권이 이때는 성립한 때부터 치료지급 의무가 있다. 이거 기억해야 됩니다. 아까 시효취득은 치료 청구한 때부터 치료지급 의무가 있어요. 이거는 성립한 때부터입니다. 이거예요. 자, 을이 자기 땅인데 자기 땅에 묘를 썼어요. 당연한 거죠, 그죠? 묘. 이게 보통이잖아요. 근데 이 땅을 팔았어요. 자, 땅을 팔면 소유권 넘기 넘어가. 소유권 땅을 팔면 묘는 대개 이제 뭐라 그래요? 이장해 가잖아요, 그죠? 이장을 한다, 안 한다, 말도 안 하고 그냥 땅 팔고 갚버렸어요. 자, 그러면 땅은 병의 거고, 건물은 이때 이 사람도 분묘기지권을 취득해요. 취득합니다. 싸가지 없죠? 이때부터는, 자, 만약에 요거는 2005년도에 팔았다. 그러면 이때 2005년도부터 치료 지급해야 됩니다. 소유자 바뀐 때부터 지급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좀 기억해야 돼. 자기 땅에 분묘가 있다가, 분묘 이장한다는 말도 없이 팔아먹고 갔다. 그러면 분묘기지권이 성립한 때부터 치료지급 의무가 있다. 이걸 잘해야 됩니다. 3번하고 4번 구별할 수 있겠죠? 3번은 시효취득했을 때는 언제부터 치료 준다고? 치료를 청구당한 때부터 지급해야 되고, 4번은 자기 땅에 묘 썼다가 땅 팔아먹고 그냥 가면 분묘기지권이 성립한 때부터 치료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구별 잘해야 돼요. 금년에는 답이 4번이 나올 가능성이 커요. 왜냐, 3번 한번 나왔으니까. 11번부터는 법정지상권은 보지 마세요. 양만 많아요. 나중에 90월 달에 제가 문제 풀면 정리하죠. 자, 지역권으로 가겠습니다. 181페이지에 지역권 옵니다. 자, 지역권도 요약집 한번 모아보죠. 110페이지. 지역권 한 문제가 나오는데 놓치면 안 돼요. 110조. 자, 의의 잘 보세요. 의의. 110. 지역권 의의가 좀 어려워. 자, 1번 의의. 지역권이란 동그라미 쳐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여기 포인트야.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남의 땅을 자기 토지의 편익 즉 서비스에 이용하는 물건을 말합니다. 이때 편익을 받는 토지를 요역지, 요게 포인트야. 요역지. 을의 땅이야. 편익을 주는 토지를 성역지라 한다. 해봅시다. 바로 편익을 받는 땅을 무슨 티? 요역지. 요걸 먼저 해보세요. 편익을 받는 땅, 즉 서비스 받는 땅을 요역지. 자, 편익을 요구해서 받는 땅이라. 이 요역지가 주야, 주. 역지. 다음에 편익을 주는 땅이 성역지죠. 주는 땅이 성역지. 주는 땅입니다. 우리 주는 게 기분 좋아요? 받는 게 기분 좋아요? 받는 게 좋죠, 그죠? 받는 게 좋죠. 이게 좋다는 게 좋고. 우리 테이크아웃 하면 디시 해주자는 거죠. 받는 게 좋은 거예요. 자, 테이크. 자, 그래서 이제 지역권은 여기 역자가 이 영어로 쓰면 서비스를 우리가 서비스를 번역한 말이에요. 이게 서비스. 옛날에는 서비스를 우리가 용역이라고 번역했잖아. 용역. 예, 우리 옛날에 정치경제 시간에 그죠? 재화와 용역 이렇게 했잖아요. 구제엔 서비스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구제엔 서비스. 이렇게 했네. 그래서 재화, 용역 이렇게 했지만 용역. 지금은 용역이라고 번역하지 않고 편익이라고 번역을 많이 해요. 편익.
여러분들 학교는 시간에 배우는 이거 있잖아요. 수요곡선. 이게 바로 편입곡선이잖아요. 이게 바로 편입곡선이에요. 편입. 우리는 이제 가격이 싸야 편익이 높잖아. 그래서 수요곡선은 우하향하는 거예요. 공급곡선은 가격이 높아야 이익이 높으니까 이게 편입곡선이에요. 이 공급곡선. 이 편입곡선이에요, 편입. 그죠? 이게 편입. 이게 왔다 갔다 하면 이제 편익의 이동, 이게 수요의 이동이고, 이 점 타고 따르면 양의 이동이고, 그렇게 외우죠. 수요의 이동, 양은 가격에 따라 움직이는 게 양이고, 가격이 아닌 다른 것 따라 움직이는 게 수요의 이동이죠. 이거 빼고 나머지 수익이 가느냐. 요놈 따라, 피 따라가는 게 양의 변동, 피가 아닌 거는 전부 다 인컴이나 이자나 이런 거 전부 수요의 변동, 이런 거 되잖아. 그 말이에요. 근데 그걸 갖다 자꾸 말이 그렇게 하니 그런 거야. 이걸 갖다 우리 학교 다닐 때 우리는 뭐 했어? 자, X에 따라 Y가 움직여. 여기 X가 P잖아. P에 따라. 이거 거꾸로 해놓은 거야. 똑같은 거야, 이거. 절대치라면. 학교는 쉬운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걸 갖다 말이 어려울 거래, 말이. 그렇습니다. 하여간 성역제는 편익을 주는 거야. 자, 시험 많이 나오는 게 일정한 목적이라 그랬어요. 그죠? 일정한 목적이니까 이 목적은 둘이 계약으로 정하면 돼. 계약으로. 아까 지상권은 목적이 정해져 있잖아. 지상권은 뭐죠? 수목 소유 목적, 건물 소유 목적, 공작물 소유, 이렇게 세 가지 딱 목적이 딱 한정돼 있잖아. 지상권은. 지역권은 목적이 한정이 안 돼 있어. 둘이 계약으로 정하면 돼. 그럼 지역권은 엄청나게 많은데 우리 국민들이 모르니까 사용을 못 하는 거야. 우리는 왜? 우리는 비법치 국가니까. 우리는 법대라는 걸 굉장히 싫어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문제야. 이 지역권이 얼마나 좋은 거야, 이게. 이 지역권을 모르니까 맨날 이제 칼자루하고 싸우잖아. 우리 땅이다, 남의 땅이다, 말뚝 받고. 지역권 잘 설정하면 말뚝 안 박아도 돼요. 자, 그러면 대표적인 많이 나오는 거 보죠. 시험 많이 나오는 게 이제 용수지역권, 물 사용하는 거, 용수지역권하고 남의 땅 통행하는 거, 통행지역권. 이게 이제 시험에 가장 많이 나와요. 왜 그러냐? 용수지역권은 법에 있고, 통행지역권은 판례가 많아서 그래요. 자, 통행지역권 한번 만들어 보죠. 여기는, 자, 성자, 시옷도 이렇게. 성. 여기는 이제, 여기가 8차로로 하죠. 8차로. 8차로입니다. 도로. 큰 도로야. 큰 도로니까 평당 한 100만 원 한다고 하죠. 그냥. 평당 100만 원. 여기는 이제, 갑의 땅입니다. 여기 좀 이따 성역지 될 거예요. 여기는 자, 맹지입니다. 여기 맹지가 이제 요역지 될 거야. 요역지는 맹지예요. 자, 이 어리 땅입니다. 평당 10만 원밖에 안 해. 이 산이지. 맹지입니다. 맹지의 주특기는 뭡니까? 집을 못 짓잖아요. 건축법 시간을 배우잖아요. 그죠? 도로가 없으니까 우리, 그래서 맹지는 땅값이 싼 거예요. 집을 못 지니까. 그래서 이제 어디 가반데 가면 가봐. 내가 있잖아. 이쪽으로 내가, 자, 이쪽 땅 좀 통행 좀 하자. 미래 땅 다 사용하지 말고, 일필지 전부가 아니라 조금만, 요만큼만, 일부만 좀 빌려달라. 물론, 통행지역권으로, 통행지역권 설정 좀 해달라. 알았다. 통행지역권 설정해 줄게. 설정계약 체결해요. 그럼 이제 요만큼, 요만큼 이렇게 땅을 사용하잖아. 요것도 남의 땅일 수도 있고, 요것만 가보자. 그러면, 이렇게 통행지역권 설정하면 이렇게 나갈 수 있죠. 그럼 여기 건물 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땅값이 10만 원이 아니라 100만 원, 50만 원 뛴다는 거죠. 땅값이 뛰니까 지역권이야. 땅의 편익이 증가하는 거죠. 사람 편익이 증가 안 해. 그래서 인여권은 인정 안 합니다. 지역권만 인정. 자, 그러면 이제 지역권. 그러면 이제 아침에 출근하고 저녁에 퇴근하고 맨날 배타적 점유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배타적인 점유는 못해요. 지역권은. 이게 지상권하고 다르죠. 지상권은 우리 배타적으로, 자, 나무 심었다, 건물 지었다, 배타적 점유하잖아요. 배타적 점유하니까 땅 주인은 점유를 못하죠. 근데 지역권은 그렇지 않아. 지역권은 갑도 이 땅을 사용할 수 있고, 을도 사용할 수 있고, 제3자도 사용할 수 있고, 누구나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배타적인 독점권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공용권이야. 공동으로 사용하는 권리야.
그래서 물건 중에 최고 좋은 거야, 이게 사실은. 우리 국민이 이용할 줄 몰라서 그렇지. 자, 그래서 지역권은 많을수록 좋아. 다다익선입니다. 많을수록 좋다. 그래서 지역권은 토지 수용을 하도 지역권은 소멸 안 시킵니다. 토지 수용해도. 지역권 등기법 시간에 배우잖아요. 수용이 나오면 요역지 지역권은 직권 말소를 안 시킵니다. 자, 그래서 요역지는 그러면 이제 땅값이 오르니까 요역지가 좋은 거죠. 같이 사용합니다. 그리고 자, 요역지가 주야, 여기 주. 그러면 이 지역권은 종이 돼요. 지역권 항상 요 성역지에다가 등기합니다. 등기는 성역지에 설정 등기를 해요. 지역권은 종이야. 종이니까 부종성, 수반성, 불가분성 여기서 나온단 말이에요. 부수불. 자, 주가 있어야 요역지가 있어야 지역권이 성립합니다. 만약에 요역지가 바다가 돼버렸다. 그러면 지역권 같이 소멸돼요. 부종성이죠. 그 다음에 자, 이 을이 이 땅을 병한테 팔았어요. 그럼 땅의 소유권이 이전 등기가 되면 지역권도 같이 따라가니까 지역권 등기 이전 등기 안 해도 됩니다. 지역권 이전 등기 없이 같이 따라갑니다. 187조에 의해서 수반성 이것도 많이 내죠. 그 다음에 불가분성 가면 불안할 수 없다. 자, 그럼 보러 가죠. 오른쪽에 292조 외워야 돼. 부종성 수반성 제1항이 수반성이야. 지역권은 맨 위에 요역지 소유권에 부종하여 쫓아서 이전하며 또는 요역지에 대한 소유권 이외 즉 저당권의 목적이 된다. 제2항 외워야 돼. 수반성. 지역권은 절대적으로 요역지 주와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분리하여 다른 권리 목적으로 하지를 못한다. 자, 다음 페이지 갑니다. 자, 그 정도만 해놓고 좀 중요한 것만 문제 가면서 또 하도록 하죠. 자, 문제 와봅니다. 지역권 17번. 일단 지역권 위에 적으세요. 지역권은 점유 X, 점유 못한다. 공용권이라고 두 개. 배타적인 점유를 못한다. 그래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용권이다. 많을수록 좋다. 다다익선. 자, 갑니다. 1번. 공유자 1인 한 사람이 지역권을 취득하면 빨리빨리 취득해야죠. 다른 공유자도 이를 취득합니다. 왜? 지역권은 많을수록 좋은 거니까. 자, 여기에 자, 성역지에 소유자가 갑을병 세 사람이고 요역지의 소유자가 A, B, C 세 사람이다. 공유자라고 하죠. 그러면 A가 지역권 취득하면 한꺼번에 불가분적으로 다 세 명 다 취득합니다. 한 명이 취득하면 빨리 취득하라는 거예요. 또 한 명이 자 취득은 한 명입니다. 한 명이 취득하면 다 취득해요. 다음 존속도 한 명이 존속시키면 다 존속돼요. 이게 불가분이야. 불가분. 가히 분할할 수 없다. 그 다음 3번 조심. 소멸을 혼자 못 시켜. 소멸은 혼자 안 됩니다. 1인이 소멸시킬 수 없고 이건 전원이 소멸시켜야 돼. 그래서 빨리 취득하고 오래 존속하고 가능하면 소멸 안 되게 하는. 왜? 많을수록 좋은 거니까. 그래서 A 혼자 이 지역권을 포기했다. A 혼자 포기해도 다 포기가 안 됩니다. 포기는 3명 다 해야 돼요. 자, 대입합니다. 그 다음에 1번 한 명이 취득하면 다른 공유자도 취득하고 2번 답입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요역지 소유권이 자 살짝 적어 병에게 이전되면 요역지 소유권이 을에서 병으로 이전되면 지역권 이전 등기 안 합니다. 지역권 이전 등기 없이도 당연히 지역권이 이전한다. 반대 외워야 돼. 자, 밑에 정답풀이 2번 외우러 옵니다. 지역권은 요역지 소유권에 부종하여 이전을 따라서 주거돼요. 요역지 소유권이 병역에게 이전되면 별도 지역권 이전 등기 하지 않아도 당연히 지역권은
이전된다. 굉장히 중요해요. 민법 187조입니다. 답이 3번 올라갑니다. 3번. 아까 지역권은 아까 뭘 못한다 그랬죠? 점유를 못한다 그랬죠? 점유를 못하니까 지역권이 방해당했자. 통행 지역권을 방해당했어요. 다른 사람이 이 갑이나 또는 제3자 병이 여기다가 철조망을 쳤어. 철조망을 쳐가지고 통행 지역권을 방해했어요. 그럼 이 사람은 물권적 청구는 아까 세 가지 있잖아요. 뭐죠? 반환 청구, 방해배제 청구, 방해방 청구 있는데 반환 청구를 못해. 왜? 점유를 못하니까 이 땅 내놔라 이걸 못하고 방해배제하고 예방만 청구할. 철조망 제거 청구하라. 이건 가능하죠. 자, 철조망 들고 왔는데 야, 못 올라가게 미리 예방 청구 가능해요. 예방 청구나 배제 청구는 가능한데 반환 청구를 못해. 뭘 못하니까? 점유를 못하니까.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게 이제 3번 워낙 많이 나오고, 지역권자에게는 방해 제거 청구권과 방해 예방 청구권은 인정되지만 반환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워낙 답으로 많이 나와요. 왜? 점유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4번 요역지가 수인의 공유인 경우 그 한 사람에 의한 지역권 소멸시효 중단시키면, 한 명이 중단시키면 다 중단돼요. 다른 공유자를 위해서도 효력이 있다. 불가분. 5번 점유로 인한 지역권 취득 시효 기간의 중단은 취득 시효를 못하게 하는 거니까 한 명이 하면 안 돼요. 지역권을 행사하는 모든 공유자 ABC 모든 사람에 대한 사유가 아니면 효력이 없다. 자, 다음 18번 답 5번 갑니다. 자, 5번 성역지 소유자는 성역소유자 어른 지역권자 갑이네요. 성역소유자 갑은 지역권자가 지역권 행사를 위해 성역지에 설치한 공작물을 지역권자가 줄거보세요. 공동으로 사용했죠. 자, 이 공작물을 같이 사용했어요. 같이 사용했으면 비용은 분파해야 되겠죠. 공동 사용했다면 특이하기 없는 한 설치 비용은 부담하여야 한다. 분담해야 됩니다. 공동 사용했다면 비용은 서로 분담해야 됩니다. 자, 19 지역권 틀린 것. 자, 1번 요역지가 공유 관계에 있는 경우, 요역지가 공유입니다. ABC 1위는 지역권 시효 취득하면 한 명 취득했죠? 다 함께 취득해요. 다른 공유자도 같이 취득한다. 2번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 처분할 수는 없다. 자, 답이 3번 조심. 통행지역권 시효 취득. 을이 갑 소유 토지 일부를 평온공연하게 20년 이상 통행했죠. 통행지역권 시효 취득하려면 통로 개설해야죠. 통로. 스스로 통로를 개설하지 않았더라도, 여기 틀렸어요. 스스로 통로를 개설하여야만 통행지역권을 시효 취득한다. 통로 개설해야 시효 취득합니다. 통로 개설해야, 설치해야 됩니다. 자, 밑에 정답풀이 보세요. 워낙 중요하니까. 정답풀이 3. 지역권은 계속되고 표현된 것이 하나여. 민법 245조가 이퀄 제거 소유권의 시효 취득, 소유권의 시효 취득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통행지역권은 요역지 소유자가 성역지의 도를 설치 같은 말 개설하여 성역지를 사용하는 객관적 상태가 20년 기간 계속한 경우 한해서 시효 취득할 수가 있다. 통로 개설해야 돼요. 답이 3. 자, 4번도 조심. 자, 우리는 지역권을 인정하는데 인여권은 인정 안 해요. 사람이 편익을 받는 건 인정 안 한다는 거죠. 그 인여권이 바로 4번 얘기야. 4번 도자기 생산업자가
도자기를 만들기 위해 이웃 토지의 흙을 토사를 채취할 목적으로 지역권 취득할 수는 없다. 이게 바로 인여권입니다. 도자기 생산업자가 남의 땅을 가져오는 것은 사람의 편익을 하는 인여권이지 땅 편익이 아니잖아요. 이 인여권은 설정할 수가 없다. 5번 지역권을 취득한 갑이 을에게 요역지를 처분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역권 이전 등기 없더라도 지역권 이전의 효력이 생긴다. 예, 불가분성이죠. 불가분성. 자, 다음 21번. 네, 21번 조금 쉬었다 하죠.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